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판결문 입수해서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2년 12월 22일에 나온 울산지방법원 판결인데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 행정소송의 개념보다는 형사사건이 그 배경, 원인이 되었고 또 그 형사사건도 음주운전입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이 사건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어떤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사람 원고 74년생 중국인입니다. 조선족입니다. 네. 계속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74년생이고요. 2006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단기 방문, 그러니까 C3 비자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2013년 2월에 F4 재외동포 비자죠. 굉장히 유명한 비자입니다. F4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 후에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고를 냅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2021년 7월 3일 밤 9시 16분경에 경주에서 성건동, 경주 성건동에 있는 그 도로 500m 구간을 운전했는데 만취 상태입니다. 이건 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정도인데 0.183%의 혈중 알코올 농도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연히 적발돼서 재판으로 갔죠. 2021년 12월 23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음주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추방되거나 뭐 우리나라에 거주할 체류할 자격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강제 퇴거도 있고 또 뭐 출국 명령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원고는 이 74년생 중국인 조선족이고 피고는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입니다. 이 울산 출입국 사무소장이 처분을 내린 거예요.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출국 명령 나가라. 네, 나가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이 처분을 받은 이 조선족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출국 명령 처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고 이 판결이 2022년 12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원고의 청구 기각, 즉 출국 명령 처분 정당하다, 취소할 사유 없다, 출국 명령에 따라서 나가라 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원고가 그냥 억울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 처분이 취소돼야 되는 사유를 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냈는지 보시죠. 첫 번째,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두 개를 제기했어요. 절차적인 하자는 아니 저한테 이거 처분 내릴 때 이거 이유, 근거 명확하게 제시 안 했습니다. 이거 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령상. 근데 저한테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차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규정들을 보면은 어떤 그 외국인,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것인지 출국 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봐주고 넘어갈 것인지는 이 당국의 이제 국가행정권이잖아요. 당국의 재량권이 인정돼요.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언제나 다 합법은 아닙니다. 언제나 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한 재량권을 이제 남용했다, 또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 일탈했다, 이런 경우에는 출국 명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조선족 원고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요, 제가 입는 불이익이 국가가 얻는 공익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겁니다. 그러니 이 처분 취소해 주시고 저는 한국에 남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막무가내로 주장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번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한번 보죠.
자, 이 74년생 조선족 2006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뭐 15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절차적인 하자. 이유. 이거 말을 해라. 자, 고지해라. 처분의 근거 고지해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됐느냐? 1심 법원은 이 정도면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고 봤어요. 이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관계 법령을 좀 봐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봐야 되는데요. 11조에 입국 금지가 있어요. 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역시 입국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입국 금지 사유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입국해서 한국에 있다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강제 퇴거예요. 그냥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추방이죠. 추방. 그리고 이렇게 강제 퇴거 요건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강제 퇴거를 하지 않고 한 단계 봐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한 단계 낮춰서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국 명령이에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출국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뭐 강제 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출국 명령 내려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조선족 원고가 이건 과하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외국인 관련된 소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이기겠다는 소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아니 소송이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하는 소송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 생길 수 있죠.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왜냐하면 이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1심 나왔잖아요. 그렇죠? 1심 나왔잖아요. 항소하면 또 2심으로 가요.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냥 시간 끄는. 변호사도 그런 거 알면서 돈 받고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 원고 의뢰인도 이기는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 봤잖아요. 첫 번째 절차 그리고 내용 봤는데요. 절차적인 하자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거 제시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그래서 취소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니까 그렇네. 원고 말이 맞네요. 약간 이게 좀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진 않네요.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보면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이게 대충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게 이루어진 건지를 알 수 있다면 이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좀 얘기가 좀 많이 오갔어요. 강제 출국 명령 받기 전에도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 조선족이 강제 추방하지 말라는 그런 반성문을 2022년 1월 10일에 제출합니다. 또 이틀 후인 2022년 1월 12일에는 직장 대표하고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요. 봐달라고. 그리고 그 후에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강제 퇴거가 아니라 출국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말은 건 뭐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원고가 다 알고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내가 뭐 이유와 근거를 고지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절차적인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배척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질적인 내용. 재량권의 일탈 남용입니다. 물론 재량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또 이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그 재량이 있죠. 당연히 있는 건데 특히 이 법원은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아닙니까? 국가.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는 그 국민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떠날지 내보낼지 허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된 사항은 주권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또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명령의 발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넓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원고가 주장한 건 이래요. 저 음주운전 하는 데 있어서 그 참작할 경위가 있습니다. 저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20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저 중국에 아무런 사회적인 기반이 없어요. 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내보내는 거, 저 한 명 내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얻는 공익에 비해서 저 개인이 얻는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보면은 약간 좀 황당합니다. 이 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 황당하다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뻔뻔하게 참 이런 주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자국 내에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강제로 내보낼, 추방할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인 속성상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입국 관리 행정의 특징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국가의 이익이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공익적인 측면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 외국인 관련된 영역에서 훨씬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동의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안 그럴까요? 한국 국민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더 하면 더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음주운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또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범법행위 없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이냐? 음주운전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걸린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때 강제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리고 이번에 형사처벌 받고 그제서야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한번 봐준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하잖아요. 법원은 이렇게 지적하죠. 이 사건 범죄 행위 관련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다.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죠. 이게 0.183%면은 이거 대단히 많이 마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게다가 단순한 음주 단속이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단속에 그냥 걸린 게 아니고요.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만취해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잡힌 거거든요. 다른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걸린 겁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출입국관리행정 담당하는 피고 울산 출입국관리소장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일단 출국 명령 내렸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입국 허가 요건을 갖출 경우에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론적입니다만. 그리고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공공의 안전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보호가 이 사건 처분을 출국 명령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데 이러한 공익이 당신이 여기에서 계속 일할 그런 사적인 이익, 사익보다 훨씬 크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강제 퇴거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출국명령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출국명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 법원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 기각됐고요. 그래서 출국명령 처분의 효력은 유지가 됐고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간만 좀 연장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뻔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별다른 위법 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번에 예전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을 하나요? 물론 뭐 소송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변호사로서도, 저도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 뭐 별말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좀 너무 뻔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0.183%로 술에 취해가지고 밤 9시 16분경에 다른 차량을 치어서 충돌하고 음주사고 발생해서 적발된 사람. 두 번째인데, 뭐 중국에 뭐 기반이 없고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살았다. 그리고 음주운전 할 때 참작할 경위가 있다. 뭐예요? 참작할 경위가 어딨어? 음주운전에 경위가 어딨어? 음주운전에 참작할 경위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그냥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뭐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한 거 봐달라, 나는 뭐 사정이 있다, 뭐 좋은 일 하려고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1%도 들을 가치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이 사건 뭐 절차적인 위법이 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또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 그러니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행정소송이 좀 낯설고 좀 쭉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측면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런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어떤 그 아주 핵심, 아주 기본 정도로 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